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이제 남은 1시간 동안은 1부에서 다뤘던 내용, 시간 관계상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두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도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좀 휴일을 편안하게 보내시려면은 오늘 장에서 고민 있으셨던 종목들 빠르게 접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까지도 저희가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접수해 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방송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채팅창에다가 종목 신청도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치기,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김현성,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무료 입장하신 다음에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계속해서 고지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저력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과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업종은 좀 모르겠지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재훈 의원께서 늘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포트에 한 종목증은 담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반도체 업종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죠. 그게요. 네. 반도체가 아니라 IT. IT. 네, 하지만 IT.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또 포함이 IT가 되죠. 포함이 되는 가장 거니까요. 중요하죠. 네. 근데 입술 색깔이 네.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입술이요? 네. 그죠? 조금 더. 아까 쉬는 시간에 네. 네. 초밥을 드신 것 같던데. 저요? 예. 저요 사실은 하치기 위원님과 김현석 위원님과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먹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요? 가운데는 왕따죠. 저희가 또 방송 시간이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저녁을 잘 먹지 못하고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녁 굶지 마시고요. 저희 배트맨 보시면서 맛있는 음식 함께 챙겨 드시면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신다면요, 뭐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두고 보시고, 자, 우선 이게 자동차 쪽하고 반도체 업종의 흐름들, 바닥권역에서 이제 탈피의 흐름들이 나올까,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양쪽에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하채기 전문위원님께서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의 포트도 있잖아요, 현대차. 예. 그죠? 예. 그러면 자동차 업종 쪽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동차 쪽만. 예. 네. 알겠습니다. 무섭게 이야기 안 하셔도 네.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뒤끝이죠, 이게. 초밥. 너무 우리 앵커님께 웃어가지고 방송이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네.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현대차를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이 포트에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좀 자동차 쪽 종목을 좀 설명을 좀 하게 됐는데, 아까 이제 좀 일부에서 좀 다뤘었어요. 잠깐 다루다가 다시 또 이제 2부에서 거의 비슷한 이제 지금 이제 주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뭐 최근에 좀 현대차 주식이 일단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상당히 잘 가고 있는 흐름이죠. 근데 이제 그 2017년도에 그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이쪽 관련된 대장주들이 좀 잘 갔을 때 오히려 자동차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시장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주식을 넘겨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좀 하락세가 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속설로서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쪽, 특히 우리나라 내수 쪽이죠. 내수 쪽 자체에서는 일단은 완성차 쪽에서는 거의 포화 상태가 됐었고, 거기에 이제 반면에 미국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이쪽으로 해서 이제 진출하면,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 쪽에 진출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서도 거기서 계속해서 판매량이 좀 감소돼가지고 작년에 좀 좋지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또 중국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사드 관계 때문에 이 보복성에 의해서 한국 자동차 자체가 중국에서의 계속해서 좀 감소를 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연기관 쪽 관련된 자동차들이 상당히 좀 실적이 좋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현대차가 단기 수익이 현대차가 그 설립한 이후에 처음으로 좀 적자가 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악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성차 관련된 종목이 좀 가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정부 쪽에서 보시면은 현대차가 11월 이후에 그 뒤에 좀 급격하게 올라왔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었냐. 수소차 관련된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왔었어요. 수소차 쪽을 육성을 하겠다. 우리나라가 그 전에 이제 전기차냐 수소차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나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속도였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전기차 보다는 좀 수소차 쪽에 좀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였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어떤 방향 제시가 안 나왔었지만은 작년 하반기 그다음에 올 1월 달에 이런 정부 측에서의 이제는 한국은 수소차로 가는 방향 제시를 확실하게 정해줬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 쪽에서도 지원 정책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 관련된 종목들 부품이라든가 뭐 충전소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올라왔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을 좀 통해서 이 안성차 관련된 그 부분이 이제는 수소차, 친환경차죠. 계속해서 지금 현재 보면 미세먼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세먼지가 조금 더 심각성에서 또 떨어진 부분인데 올 봄까지만 해도 3월, 4월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심각성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차량 이부제가 실시를 할 수 있다라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 부분을 친환경 쪽에 관련해서 보면은 일단 수소차, 전기차의 방향이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미세먼지 쪽, 공기적, 환경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서 또 여론몰이가 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서 정부의 정책 그리고 미래의 산업의 방향을 봤을 때는 수소 전기차의 흐름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 4월 달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그 주가가 어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로 건너가는 그렇게 가독의 그 과정에서의 좀 빛을 보면서 어느 정도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수소차,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보면은 기대 심리에 의해서 먼저 올라왔었습니다. 어떤 실질적으로 5G 통신처럼 바로바로 어떤 실적이 나오면서 수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대 심리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그 기대 심리가 먼저 반영이 된 부분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는 수소차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는 수소차 관련된 회사들이 좀 좋아 올라가지고, 어제 또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 쪽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정책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뭐 부품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생산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독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하고 중국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독일 이쪽이라든가 봤을 때 아무래도 제재 이런 게 없을 그런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여러분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됐나요? 예, 수소차 쪽 같은 경우 좀 장기적인 관점, 뭐 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아마 첫 번째 이슈 시간이나 뭐 아니면 시황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께서 뭐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을 포트에 꾸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 섹터에서는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있으니까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왜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냐면, 하채기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포트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네, 김현성 전문위원님은 사실 이게 IT 쪽, 제가 알기로는 기존 가족분들이 IT 쪽 섹터로 상당히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특히나 뭐 IT 쪽, 반도체 쪽 다 포함해서 비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이 IT 쪽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오히려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작년 12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 12월 달부터 가장 2019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2019년을 빛낼 수 있는 섹터가 무슨 섹터냐라고 했을 때 제가 1월 6일 날 강연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강조드렸던 게 바로 5G 관련된 섹터였죠. 그리고 이제 5G는 어떻게 보면 이제 IT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집약된 기술력이 집약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5G는 성장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향후 2, 3년간 충분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주들이 1차 랠리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에 살짝 눌림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눌림 파동이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5G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랠리를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미 히든 종목에서도 뭐 큰 수익을 드렸지만은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랠리를 가져갈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이하로 또 뭐 기지국 장비뿐만 아니라 기지국이 이제 건설되고 나면 그 이하 부품주들 또 무선통신 또 네트워크 관련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선순환되면서 하반기에도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재훈 의원님께서도 그 반도체 장비 이런 쪽 관련해서 하반기에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 부분을 7월 이후부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장 마지막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는 저는 미중 그 협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6월 말에 다시 한번 미중 무역 그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지나가고 나면 단발성 악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오히려 7월 달에 FOMC의 금리 인하가 만약에 단행이 된다면 본격적인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하반기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는 7월 이후에는 상당히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비메모리 분야 마찬가지로 비메모리도 신규 장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팹리스 업체라든가 파운드리 업체도 좋지만은 장비 실적이 나오는 그런 섹터 위주로 7월부터 본격적인 그 전에 어떤 매수 공략 급소 포인트에서 잡아 가신다면은 하반기 상당히 좋은 시장을 훨씬 능가하는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초에 강연회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때 5G 종목 5종목이나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종목이 지금 네. 다 두 배, 세 배 갔죠. 막 네.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때 부분들이니까 참여를 네.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네. 그 어떻게 강연회 계획을 좀 잡고 계시나요, 혹시? 네, 제가 7월 정도에, 7월. 7월 정도에 이제 뭐 지금 위원님들도 지금 강연회가 진행 중에 계시기 때문에 7월 정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한번 강연회를 하반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을 한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7월 달에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섹터, 성장주 뭐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조만간 7월 달, 한 달 뒤에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핵심적인 건 그건 것 같아요. 삼성과 정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삼성이 작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180조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비메모리 130조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IT입니다. 정부 정책 3대 정책도 IT고요. 그렇기 때문에 IT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들 하지 마시고 조정 시에는 무조건 IT는 필히 한 종목 편입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세 분께서 의견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종목 상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은 지금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배트맨, 베스트 트레이딩맨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혹은 종목 신청까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훑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세요.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모든 상담이 바로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수익. 센스 있는 투자, 샘플러스. 네, 생방송으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화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바로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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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연결되셨어요. 예.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네. 단알 매수를 하셨어요. 네. 3,950원에 예. 비중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지만은 4,000주를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예. 네, 하나, 둘, 셋. 네, 우리 김현석 의원께서 먼저 봐주실 건데요. 좋아요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단알 매수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나요? 네. 아,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보유하셨죠?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아, 장기 투자하셨네요. 혹시 예, 아니, 그때 당시 예. 그 모멘텀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는지? 추천을 누가 했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으셨고, 약 한 4천 주시면은 조금 금액이 되시는데, 예. 전체 투자금에서 대략적으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혹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정확한 건 아니고, 4,000주를 사가지고요. 네. 주식 배당을 받아갖고 400주에서 4,400주에 총. 뭐, 전체 투자금 대비해서 한 20% 정도 되시나요? 아니, 저 있는 돈 그냥 다 넣은 건데. 아, 거의. 예. 네. 일단 이 종목 지금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네, 그동안 좀 마음고생 많으시면서 바닥권에서 계속 헤맸잖아요, 종목이.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전자결제 부분에서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내질 못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장기간 이제 바닥을 좀 헤매는 그런 상황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이제 매수 타임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고, 손절 관리를 좀 못 하시다 보니까 지금 손실이 좀 크신데, 20%가 좀 넘게 이제 손실 중이신데요. 일단 이 종목 최근에 예. 그 기생충 영화 있잖아요. 예. 네, 깐느 영화제. 그 예. 기생충 관련해서, 바른손 ENA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좀 지분 차익을 좀 매도를 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좀 호재가 있어요. 예. 네, 좀 바른손 ENA가 기생충 영화가 이제 흥행에 성공하면서 황금 네. 사자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좀 주가 수익 차익이 좀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호재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종목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실적이. 예.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본업인 전자결제 분야 쪽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기대를 앞으로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경쟁사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이 이제 거의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반등 추세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이 종목은 3,000원 손절가를 일단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네. 3,000원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월봉 차트 보시면 주가가 어떻죠? 이제 바닥을 딱 만들었죠. 바닥에도 지금 이제 그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업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보인다, 희망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종목이 어디까지 핫하게 추세를 만들고 정말로 강하게 치고 올라올 거냐는 조금 의견은 사실은 중립적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나올 텐데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부근이 전 고점이에요. 전 고점. 예.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야지만이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또 기술적으로 하락하면서 하단 박스권의 흐름에 갇힐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만 또 하나 괜찮은 거는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좀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이번 기술적 반등을 조금 더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본전가 부근까지 온다면 네. 무조건 절반 청산하시고요. 네. 그 본전가를 돌파했을 때만 나머지 절반을 보유하시면서 조금 수익을 더 키워가시면서 한 4,500원까지 노려보시고요. 네. 만약에 그 전에 예. 장기 그 악성 매물들 소화 과정에서 밀린다면은 이 종목은 약 한 3,6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절반 정도 조금 손실을 보시더라도 털어내시고 나서 아, 예.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나머지 종목들을 반등하는지 보면서 추가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네, 너무 이제 장기간 또 들고 계셨기 때문에 네. 사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기회비용을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단기 기술적으로 올라왔을 때 종목 교체를 네. 한번 해보는 것도 비중 축소하면서 가져가는 게 네, 좋지 네. 않을까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다날 종목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일단은 9087님의 번호 먼저 밝히겠고요. 서진 시스템 남겨주셨습니다. 70%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매수가는 28,400원이십니다.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재현 위원님 나빠요 들어주셨어요. 네. 종목이 나빠서 나빠요를 드린 부분들은 아니에요. 섹터 참 잘 짚으셨어요. 종목 선정도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된 부분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냉정하게 따지면 두 가지죠.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비중을 70% 한 방에 집중 투자를 하셨다라는 거. 그게 일단은 나빠요 의견을 좀 드린 부분들인데, 사실 서진 시스템도 5G 쪽의 종목으로 편입이 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실적도 뭐 괜찮게 나올 거고, 향후에 대한 전망도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 1분기 때와 2분기 때는 일단 실적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80% 가까이 성장을 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주가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이게 21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상승기가 들었을 때,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때 21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요번에 21선을 하향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1차 상승기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27,000원짜리대,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관 쪽과 외국인 쪽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주력으로 좀 받고 있는 게 사모펀드 쪽에서 일본 연속적으로 좀 받고 있지만 강도는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럼 전략은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70%고 28,400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매수가 정도 부근 그 자리대에서는 과감하게 한 50% 이상은 매도를 해놓고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기업은 좀 러프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4,000원 자리대를 좀 잡아드렸는데 24,000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24,0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재인 시스템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역시나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1685님의 보유 종목이신데요. 6,960원에 비중은 30%를 실으셨습니다. 일단은 매수가에는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다 나빠요 의견이신데 하차기 의원님 이 종목 예. 편입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중공업 시장 자체가 어떤가요, 우리 앵커님?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또 최근에 그 두산 오너 일가 쪽에서의 그 상속세로 인해서 이제 블록딜 또 이야기도 좀 나왔었죠. 일단 그걸 이제 블록딜 이야기는 뭐 그냥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니까 뭐 그냥 그건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일단은 중공업 자체가 상당히 좋지가 않은 흐름이죠. 이제 일단은 이제 중공업 쪽에서 이제 LNG 쪽으로 이제 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수혜가 좀 빠르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좀 LNG 쪽에 좀 수주가 지금 미뤄지고 있지만 그게 완전히 확 옛날처럼 과거처럼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조선소 쪽에서.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의 그 매출 구조를 좀 보면은 터빈 쪽에 좀 매출 구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야 하고, 그다음에 담수 처리 설비 쪽도 좀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 특히 터빈 쪽이 지금 상당히 좀 좋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이제 원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을 때 이 조선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그 혜택을 받았었는데,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조선업종 관련된 업종들이 좋지가 않았던 이유가, 이게 원유를 뭐 운송하는 데 있어서 선박연에서 뭐 운영 하나 안 하나 뭐 계속해서 뭐 손해가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조선업종이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NG, LNG 쪽, LNG 쪽 이쪽 봤을 때는 거의 뭐 대우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쪽에서의 거의 뭐 시장,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확보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두산중공업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지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일단은 계시되 시장의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가를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계속해서 커가고 발전해가는 방향이 있죠. 바로 성장주입니다. 자율주행차, 5G,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음성인식, 이런 성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정책을 펴겠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세금을 거둔 것을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정부가 투자를 하냐,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조선업종에다가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도 바이오 헬스라든가 미래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돈이 몰리는 쪽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수까지 정리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 쪽에다가 매수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두산중공업 하채기 위원의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종목명은 현대바이오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918님의 보유 종목입니다. 매수가 17,450원, 비중 16% 담고 계십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현성 의원께서만 중립 의견이신데 오늘 장중에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거든요. 네. 일단 매수가 상태로 봐서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뭐 일단 굳이 이 가격에 매수할 적이는 아닌데 매수를 좀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엄청난 수익을 드렸던 췌장암 관련된 이슈가 있는 췌장암 치료제 개발과 함께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죠. 또 최근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3월 20일이죠. 이날 상한가를 도달한 이후에 엄청나게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100% 이상 급등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그 이후로 주가는 고점에서
차분하게 지금 조정과 상승, 조정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 지금 지난번 최근에 또 한 번 고점에서 급등했던 이유가 그 시약, 임상 시험을 위한 폴리탁셀이라는 시약을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제조하겠다라는 호재가 뜨면서 다시 한번 큰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임상 전 단계에서 시약 단계까지 이제 넘어왔죠. 그리고 앞으로 그 워낙 지금 그 폴리탁셀이라는 신약이 그 어떤 부작용도 거의 없는 데다가 완전 관해까지 치료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기대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올라왔고요. 앞으로는 그런 이제 시약 제조부터 해서 실제 임상 시험 단계까지 들어가는 과정들이 임상 1상 뭐 1A, B까지 2상까지 엄청난 또 스케줄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 기간들 동안에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워낙 강한 추세를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 이후에 주가가 바로 어느 정도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횡보 구간에 지금 수렴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약간의 삼각 수렴 형태로 지금 주가가 에너지를 좀 소진하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방향성을 아직은 못 잡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어디로 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임상 스케줄 이런 것들과 우리가 접목을 해본다면 이 종목이 바로 단기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임상 호재들이 또 한 번 단기간에 뭐 큰 이슈가 터지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수렴 이후에는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하락 쪽에 좀 더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너무 고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보유하는 것보다는 손절가를 저는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6,3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손절가를 이탈하면 과감하게 짧게 손절을 하시면서 현금 확보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다음 주에라도 다시 한번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제가 볼 때는 18,500원부터 위로는 수익 창산을 좀 하시면서 이 종목이 전 고점이었던 19,55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전량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손절 관리 하시면서 이 종목은 종목 교체를 하시고 나중에 좀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손절가 16,300원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문자로 볼 건데요. 이건산업 3509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 1,500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약간 손실 중이신데 비중은 그래도 많지 않게 적절하게 좀 실어주신 것 같아요. 세 분의 의견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그래도 푸른색이 좀 보이네요. 우리 정재현 의원께서 중립 의견이신데 네. 자세히 좀 풀어주시죠. 예, 이건산업이 건자재 쪽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쪽 사업,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2018년도에 큰 폭의 성장을 좀 했었어요. 2번.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이제 다시 상승 초반대까지 다시 주가가 회귀한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과거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자리 때는 사실 손절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산 가치보다 싸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반등 타이밍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10,000원 정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대신 이제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반대를 하는 게 이 기업이 자산 가치보다 싼 그런 측면은 있지만 배당을 많이 주거나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지는 않고 차라리 그거 하실 바에는
IT 쪽 섹터를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큼만 보유를 하시고 일단 10,000원 정도 때 올라가게 되면 다시 종목 상담 신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네, 이건 산업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LB세미콘 들고 계세요. 네. 1,550원에 20% 맞으시고요. 네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저 일주일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던데. 네, 그걸 놓쳐가지고 알겠습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들고 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바로 봐드릴게요. 일단은 네. 세 분의 의견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하치기 의원께서만 나빠요 의견이신데 전화 먼저 받아주시죠.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B세미콘을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네.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냥 접대 뭐 좋다고 그래서 방송 들으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다 그래서. 들어간 지 일주일 됐는데 오늘 매도를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놓쳤어요. 아, 그랬어요. 자, 네.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패널에 들어가는 네. DDI가 이제 주로 이제 매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올 상반기 때 그 BTS 아시죠? 네. 예, 방탄소년단. 네. 예. 이 방탄소년단의 그 LB세미콘이 관계사가 있는데 LB 인베스트먼트가 BTS의 그 방탄소년단 소속사죠. 거기에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좀 올라왔던 부분이고 또 최근에 또 영국에서도 공연이 상당히 좀 잘 끝났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그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어머니 주가가 너무 많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자, 보시면 우리가 10월 30일, 뭐 10월 29일 중소형주들이 바닥을 다 찍었어요. 네. 자, 보시면 작년 그 10월 29일에 3,110원에 그 주가가 11,5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오늘 11,500원 기준을 잡았을 때 거의 한 269%까지 상승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죠. 제가 그 종목 하나 그 말씀드린 티켓 케미칼 있잖아요. 방금 네네. 보셨어요? 네. 저는 바닥에서 제가 그 매수가를 드리고 나서 아. 15%에서 20% 이상이 올라가면 저는 언급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걸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목표가도 제가 높게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시장이라든가 이게 조가가 계속 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서게 되면은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빠지면은 우리는 정액자가 아니라 정률제이기 때문에 훨씬 네. 더 낙폭이 크다는 거죠. 바닥에서 올라갈 때 5%과 5% 범위하고 지금 고점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5% 하라고 틀려요, 어머니. 훨씬 더 네. 낙폭이 더 크게 떨어지는.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간 게 맞는 거고 떨어질 때는 그 정률제 때문에 크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 자리가 아니고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온 사람들이 보유를 하면서 점점 매도를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가 그걸 계속해서 보고 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1,550원이잖아요. 네. 수익권이잖아요. 그래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자, 매도를 하시고 네네. 우리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크릿 종목을 드리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간 종목을 드린 게 아니라 네. 바닥에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머니. 네. 이해가셨어요? 네네. 그러면 금요일날 매도해겠어요, 선생님? 예, 금요일 날 매도하시고 네.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 드리는 종목들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 그 종목에서도 어머니 네. 무조건 사지 마시고 응. 어머니께서 공부를 또 하세요. 네. 예,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어머니. 네. 이 시장은 정말 주식 시장은 공부를 해야지만 살고 공부 안 하면 완전히 실패를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암호택 봐드릴게요. 예, 네, 24,780원에 비중 10% 예. 맞으시고요. 예, 예, 이제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나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예.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예, 그거 사놓고 한 번도 못 올라가서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아버님? 예,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한번 상담을 드렸습니다. 잘 주셨어요. 일단은 전문위원 분들의 의견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하나, 둘, 셋. 오, 김현석 위원님. 네. 아버님 이거 매수하신 지 예. 한 달 반 정도 되셨나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아, 그렇죠. 최근에 고점일 때 이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음. 그때 뭐 텔레비도 한번 뭐 좋게 나오고 말도 이래 좋게 나오고 이래서 한번 매수를 해봤어요. 네. 아, 지금 이제 뭐 업종이나 예. 이 종목 업황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왜냐면 예. 이 종목이 이제 주로 뭐 안테나라든가 핸드폰 부품 쪽 관련된 이런 예. 그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예. 이제 5G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예. 이제 핸드폰 그 부품들 그 중저가 핸드폰들 있잖아요. 이런 예. 핸드폰들이 좀 더 이제 카메라를 강화하면서 매출이 또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재작년에 워낙 안 좋았어요. 18년에. 그러니까 18년에 실적이 워낙 망가졌다가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많이 밀렸어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다행입니다. 예, 작년 그 영업이익이 113억인데 올해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약 한 210억 정도 되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죠? 예. 아, 근데 이거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원래 재작년에는 400억 이상 벌었던 회사예요. 예, 그리고 뭐 16년에도 거의 300억 가까운 실적을 냈었는데 이제 작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올해는 좀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면 이 종목은 장기로 보유하신다고 해서 예전만큼 크게 올라가기는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보면은 목표가가 좀 차이는 많이 나지만 거의 매수하신 가격대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수급이 상당히 나쁘진 않았어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좀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기관 물량도 꽤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도 오늘 같이 쌍끌이 매수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보유하시면 매수권 본전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구간이 단기간에 올 것 같아요. 그선 매수가 그 집은 나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주가가 이제 쭉 밀리다가 이제 반등 파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고점을 찍었는데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크게 밀렸잖아요, 그동안. 그랬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주가가 지금 파란색 선 240일 굉장히 이제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에 거의 매수가 부근이세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올라오시면 무조건 절반 일단 청산하셔서 본전 확보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요번 상승 파동에서 26,500원 기억해 두시고요. 26,500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수익이니까 좀 더 끌고 가시면서 한 28,00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대응을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번 제가 말씀드렸던 본전가 부근 있죠? 네, 24,500원에서 한 25,000원 부근. 그 구간에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렸다가 나중에 가더라도 다시 또 움직이니까 그때 그냥 계속 보유하시면 다시 또 손실로 보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밀리면은 25,000원 부근에서는 미련 없이 100% 현금 확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미팜 봐드릴게요. 네네. 코미팜이 매수가가 27,600원이시고요.
네. 20% 비중 맞으세요? 네. 이거 혹시 어제 매수하셨어요? 오늘요. 오늘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빠져가지고 들어가셨나 봐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전망을 좀 네. 봐드리고 싶은데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볼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일단 정재현 위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코미팜을 네. 오늘 네. 왜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저께 장대 양봉 나와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오늘 약하게 출발하니까 요거다 싶어서 잡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왜 올랐는지는 아세요? 네,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어저께 왜 올랐어요, 이게? 알고 계셔요? 모르겠어요. 네, 조금 그냥 아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돼지열병 뭐 백신 개발했네 뭐 했네 그런 얘기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그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네네. 어머니 첫 번째 팁은요. 네네. 이게 장대 양봉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시초가가 개파락을 출발했어요. 네. 그죠? 이런 종목 일단은 매수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초부터는. 네, 그리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빠졌으면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게요. 대응을 일단 안 하셨고 세 번째 일단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네. 좀 줄이세요, 어머니. 네네. 한 26,000원대, 26,500원 뭐 연저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얼마 자세히 다시 26,500원. 26,500원이요. 그 정도 반등이 나오면 네. 일단은 비중을 줄이세요. 20%이시니까 네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이 러프하게 잡아드려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잠깐만요. 30분봉 네. 좀 보고 네. 만약에 이게 24,500원을 깨지게 되면 네네. 더 밀릴 수도 있어요. 23,0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4,500원 깨면 네. 리스크 관리하세요. 이거 아마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네네. 24,5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해서 손절. 네. 26,500원 부근 올라온다, 매도. 네네. 그래서 어머니 이 프로그램 자주 보세요? 네네. 거의 거의 보세요? 제가 뭐 사라고 네. 그래요? 뭐 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상담 마치겠습니다. IT 섹터 보시라고 IT 섹터 어머니 아시겠죠? 네네네. 네. 네. 네, 코미팜 상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패스 봐드릴게요. 예, 예, 예. 29,000원에 40% 비중 맞으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조금 빠르게 예. 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전해드릴게요. 보니까요. 세 분께서 지금 이미 팻말을 들어주고 계시는데 중립 의견이 팽배합니다. 일단은 하측 의견 연결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송 예, 시간이 예. 있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페스 회사가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예. 예, 반도체 업체죠? 예, 예, 예. 예, 비메모리 후공정 기술도 좀 보유하고 있고. 근데 예, 예. 지난해 10월 30일에 8,170원을 찍고 이게 29,8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지금 264%좀 올라왔어요. 예.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는 어떤 재료라든가 그다음에 그 종목이라든가 뭐 실적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예. 매수 자리가 너무 높은 가격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을 핸들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구간부터 어떻게 보면 점점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분할 매도를 하고 오면서 좀 수익을 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를 좀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예. 손실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유를 하시되 예, 예. 5일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예, 예. 주가가 11선, 21선까지 갑자기 지금 현재 무너질 확률이 높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5일선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예, 예.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바닥에 있고 실적이 나와지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라는 성장 이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자세한 올려주시고, 것은 다음에 또 전화 연결해 주시는 거 아니면 카톡방에서 질문하시면 또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넷플릭스까지 저희가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배트맨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휴일입니다. 내일 하루 휴장인데요. 내일 잘 보내시고 그리고 저희는 금요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